나도 해? 넌 아니지 않냐? 아니 나도 옛날에 나 해봤는데 여기서. 그때 쌤이 여자애들을 문 열어놓고 왜요? 이제 왔잖아. 아마스를 개맛있다. 그래서 먹고 들어가느냐고. 샤프심 있는 사람? 제가 시간을 속였어요. 맞아요. 얘 없어. 얘 시간에 속였어요. 아니야. 20분까지야. 자, 현우 어디 갔니? 어 20분부터야. 맞잖아. 근데 문제 안 보려면 30분이었어요. 20. 어쨌든 20분이 맞아. 우리 전에도 20분이었잖아. 전에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 저 30분 안 됐어요. 나도. 얼마 전에 20분이었잖아. 어쨌든 20분이 맞아. 20분이 맞아. 5시 50분부터 6시 20분까지 저녁 식사. 나한테 문자는 20분까지로 돼 있는데 사진으로 뭐. 샤프 있으신 분? 자, 책을 펴주세요. 있냐? 나 책이 없어졌어. 미안, 있는데? 뭐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번 문제까지 풀었죠? 10번까지 풀었습니까? 자, 1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교실이 학원 전체에서 가장 시원한 교실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칠판이 가장 좋은 강의실이야. 근데 여기 여기 안 쓰잖아. 여기가 제일 좋아. 이거 왜 붙인 거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알게 될 거야. 자, 1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11번. 다음 보기 중 자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일 때 자기력 세기는 가장 적다라고 얘기했죠. F는 BIL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했어. 그지? 세타가 90도일 때는 가장 세고요. 나란할 때 그때는 가장 적다라고 했지. 수직일 때 그래서 가장 세다. 그래서 기억이 맞네요. 77쪽. 자, 나란하게 놓인 두 평행한 도선 사이에 주고받는 힘은 평형 관계가 아니고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3번, 5번은 1번, 3번, 4번 다 아니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구나. 자, 나란하게 놓인 두 평행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때, 반대면은 밀어내고 나란하면 당기는 힘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리을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르면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하였을 때 검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향 방향, 중지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왼손 법칙은 FBI지요. 기억나? FBI다. 힘의 방향,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이니까 디귿은 틀렸지요. 자, 엄지 방향과 중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 D가 답이 되겠고요. 자, 12번 문제를 살펴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에 놓여있는 도선에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쪽에 자석에 무슨 극이 있지? N극이 있지. 이쪽엔 자석에 무슨 극이 있어? S극이 있어요. 이때 도선의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고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자기장 내려와. 오케이? 미안해. 자기장 오른쪽 방향의 전류 내려와. 그럼 도선은 앞쪽 방향의 힘을 받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앞쪽 방향의 힘을 받는다라고 해. 왼손으로도 해볼까? 그냥 자기장 같이 전류 내려가지. 앞에 방향. 어떤 거로 하든 동일한 결과를 준다.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Z 방향이 되겠지.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쪽.
1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문제. 다음 그림은 지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균일하게 형성된 영역에 실에 매달린 사각형의 도선의 절반이 놓여져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전지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스위치를 닫았을 때 사각형의 도선에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자, 얘는 지금 자, 이쪽에 자기장 영역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 영역이 있지. 그리고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도선이 이렇게 절반쯤 잠겨져 있대. 이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을지 한번 살펴보자. 자기장 들어갑니다. 이쪽 부분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자, 이쪽 부분은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두 힘은 서로 크게 같아서 움직임이 없어요. 아랫 방향은 자기장 들어가고 전류 나가니까 얘는 자, 이쪽 방향에 힘을 받겠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선 AB 부분은 자,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도선 BC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X입니다. 도선 AD 부분은 힘을 받지 않죠. 자기장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도선 DC 부분은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AB 부분과 받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죠. 자, 그렇다면 옳은 걸 모두 고른다면 기역.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이 되겠지. 기역 디귿 리을. 그렇다면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인규 밥 먹고 와서 배불러? 눈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니. 안 피곤해?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했는데도 안 피곤해? 피곤해. 너는 1시간 반 빼먹었잖아. 너 출석부 선생님이 고쳐줬다? 결석으로 되는 거 지각으로 바꿔줬다? 아니,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지. 그게 지금 근데 다미는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잖아. 아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 거 안 해야 더 이쁜데. 리담이 그런 거 안 해야 더 이쁜데. 어? 저렇게 이쁜 얼굴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올까? 응? 자, 14번. 시안이가 저한테 줬어요. 죄송합니다. 둘이 그런 사이야? 아니, 쓰레기를 저한테 부담주게 했어요. 가해자고 피해자인 사람. 이거 너가 아까 먹었잖아. 술 주는 거지. 아니, 나는 사실 이거 쓰레기가 내가 있었어. 샀는데. 오늘 또 칼부림 사건이 또 났대요. 신림동에서. 서울 고척동에서. 어디서 뭐가 나왔다고요? 구로 쪽에 있는 고척동이 있거든. 무슨 그쪽에서 또 칼부림 사건. 이게 뭐야? 칼 70대 할아버지가 지나간 여자한테 칼부림을 또 했나 봐. 칼부림이 뭐? 칼로 나는 그래서 다쳤대요? 그 신림동에 칼부림한 새끼는 현재 인천이 집이래. 나쁘지 않은데. 그거 아니? 며칠 전에 롤렉스 갖고 튄 새끼 있었지. 당근입니까? 해갖고 롤렉스 시계 1,500만 원짜리 갖고 들고 튀었거든. 그 새끼도 집이 인천이야. 방금 노래 하지 마세요. 낙에 인천. 인천이 진짜 범죄 도시인 것 같아. 이사를. 어디? 쓰리라고. 이제 포 나와. 부평은 인천 아니야. 부평 옛날부터 부평이야. 아니잖아요. 어? 인천이야? 형은 인천 맞아. 사단지 인천이야? 부평은 인천 아니야. 아, 존나 부러워. 인천. 왜요? 부평은 인천 아니야. 자, 그러면 계속 보죠. 14번. 다음 그림은 Y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무한 직선 도선과 XY 방향에서
자, 플러스 x 방향으로 놓여 있는 도선 속에서 운동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일정한 전류 i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류가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이쪽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갖고 이쪽에서는 어떤 방향 같지?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 가져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모습이지. 그래요? 자, 이때 자, 여기에 어떤 철판이 이 도선의 뒤에 있어요. 철판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해요. 오케이? 이쪽 방향으로 운동한다. 자, 이 값 전하 2라고 이야기하도록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 마이너스 전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지. 자기장은 들어가. 그럼 전류는 어디로 가니? 이 전하의 반대 방향으로 가겠지. 이쪽으로 가겠네. 맞아? 이 철판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얘는 아랫방향에 F를 받게 되는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말이죠. 이 힘의 크기가 B 곱하기 자 QVB라고 할게. QVB라고 해요. 그럼 갈수록 B가 점점점 어떻게 되지? 바깥으로 갈수록 B는 점점점 어떻게 돼? 이 B는 K 곱하기 이곳의 거리. 자, 이 책에서는 X라고 썼는데 X분의 I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가생위로 갈수록 점점점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기장이 줄어들게 되면 힘의 크기도 점점점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힘의 크기도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옳은 걸 자 찾아보자. 자,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전하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x. 자, 도선에서 멀어질수록 전하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까? 얘는 자, 운동 방향에 힘을 받지 않는 거지. 운동 방향에 자,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증가는 없어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에 힘이 작용하게 돼요. 근데 좀 문제가 애매해. 이거는 자, 세 번째 전하에 작용하는 로런츠 힘에 의해서 전하의 속력은 원래 변하면 안 돼. 운동 방향과 수직한 힘이 있으니까 얘는 원운동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 그렇지 않다. 직선 도선에 의해서 전하는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영역 속으로 운동한다. 직선 도선에 의해서 얘는 전하는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영역에서 운동하지. 자, 전하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도선과 전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이게 그래서 가장 옳은 답이 되겠다. 그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힘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안 좋네요. 이 부분이. 자, 15번 문제. 다음 그림은 지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된 자기장 속에서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질량이 스몰 m인 입자가 속력 V로 자기장에 수직하게 입사하였을 때 시계 방향으로 반지름이 어린 원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모습이다. 자, 만일 전하량이 플러스 Q이고 질량이 EM인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면 이 원운동의 반지름과 방향을 옳게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어. 첫 번째.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는 영역이지. 맞습니까? 자기장이 들어가는
영역이래요. 이때 마이너스 Q인 전하가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입사했대.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힘은 아래로 나타나지. 마이너스 전하의 운동은 플러스 방향과 반대니까 전류 방향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아래 방향에 힘을 받게 된 거야. 이런 구심력을 받게 됐지. 이 힘이 QVP야. 그렇다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까? 등속 원운동. 맞아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었대요. 오케이? 등속 원동하게 되었대. 이때 얘의 반지름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 반지름은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QVP야. 자, 이 값은 얼분의 MV의 제곱이 된 거지. 현우야, 그거는 너 담이한테 100원 줘야 해. 담이 특허잖아. 이러고 잤다. 담이야? 너가 갖고 있는 특허인데. 저 안 그러고 자요. 자주 그러고 자요. 자, 요즘은 진짜 덜 자나. 거의 안 자는 거지. 이제 말만 좀 이쁘게 하면 돼, 담이야. 자, 그러면 현우 잠탱이. 자, 그러면 어리라는 값은 어떤 값이 돼버리지? QB분의 얼마? MV라는 값이 되었대. VV 하나씩 지워지니까. 그런데 말이야. 자, 여기에 똑같이 자기장이 B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 어떤 아이를 입사시켰대? 전하량이 얼마라고 합니까? EQ라고 했습니까? 플러스 Q라고 했구나. 플러스 Q인 녀석이고 질량이 EM인 녀석이지. 맞아요? 질량이 2배인 녀석이 이렇게 입사를 했대요. 자, 같은 속력으로 입사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자기장은 들어가고 얘는 전류방향이니까 똑같이 아랫방향의 힘을 받게 돼요. 아랫방향의 힘을 받게 되는데 얘가 받는 힘은 얼마가 되니? QVB라는 힘 똑같이 받게 되네. 그치? 그래서 얘가 원운동을 하게 돼요. 자, 원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자. 그냥 모르니까 그냥 더 크게 그려봤어요.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얼프라임이라고 할게. 얼프라임이래. 그렇다면 얘에게 작용한 힘들의 합이 얼마가 되죠? 똑같이 QVB야. 얘는 자, 얼프라임분의 EMV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렇다면 VV 하나씩 지워지니까 얼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얼마? QB분의 EM 곱하기 V가 되었네요. 얘는 뭐야? 2열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조금 전의 경우에 반지름의 몇 배? 2배로 회전을 합니다.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선생님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랬더니 어저께 소주를 안 먹었구나. 소주 안 먹으면 힘들어요? 연료인데 연료가 부족하잖아. 우리 아빠랑 반대요. 아버지는 왜? 저희 아버지는 술 마시면 다음날 엄청 힘들어요. 그래? 선생님 술 안 먹기 힘든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술 안 드시면 힘드셔? 그러니까요. 자, 정신 차리고 화이팅 합시다 이제. 근데 밥 먹고 나면 원래 졸려요. 10번째는. 특히 저녁 먹고 나서 진짜 졸려요. 자, 16번을 한번 보자. 다음 그림은 로런츠 힘을 이용한 전동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대. 힘내. 이제 이제 3시간만 더 하면 돼. 잔혹하냐? 네. 우리 10시 9시 50분에 끝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딱 3시간 남았어. 와. 2시간이죠. 3시간이지. 2시간 아니에요? 바보야. 아, 7시 50분, 8시 50분, 9시 50분 3시간이네. 이제 거의 다 했어. 야, 7시간 한 거야, 너희들. 6시간 한 거야. 아니 9시간. 5시간 30분? 5시간 30분 한 거야. 아니 근데 저희 총 12시간 하잖아요. 12시간 하는데 밥 시간 1시간 빼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30분 빼고. 쉬는 시간을 왜 빼? 쉬는 시간 짠뜩 빼고. 무수히 많이 빼고. 그럼 실제 하는 거 뭐 별로 안 되네. 9시간쯤? 아 왜 그렇게 줄여? 한 10시간? 10시간? 나한테 생각했던 것보다 거기다가 너네 자는 시간 빼고. 아니 어쨌든 생각해보면은 저희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했어요. 10시간 넘게. 그래, 훌륭해요.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이 정도면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수고. 10시간 이런 의미에서 이제 화이팅하고 수업을 해야지. 아 쌤, 우리 쌤은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뭘 한 적이 없어요. 수업하잖아. 아니 수업 말고. 아니 그래도 선생님이 가끔 재미난 얘기도 해주잖아. 그렇긴 해요. 자, 그러면 아니 진짜 오늘 막 우리 진도 너무 빨라서 다른 거 있잖아요. 수고 진짜 많이 했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요. 대학생도 이렇게 열심히 못해. 너희들이 대학생들보다 훌륭한 거야. 서울대학생보다. 내일만 이거 학과는 훌륭해지지 않아요. 내일은 수학이랑 현주쌤보다 못하잖아. 수학이라 그나마 낫다고? 아니 수학은 애들이 더 많아가지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 맨날 얘네랑 선생님 시간이 지루하단 말이구나. 알겠어. 와, 잘 담이 알겠어. 나중에 현주쌤이랑 희주쌤이랑 한번 붙어야지. 현주쌤이랑 희주쌤. 뭘 붙어? 고려대는 연세대. 연구가 제일 아 근데 현주쌤 연세대 나왔어? 연구를. 자, 이쪽에 자, 뭐야?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브러쉬요? 응? 저렇게 있느냐? 자, 이때 전류가 요렇게 들어가고 이쪽에서 요렇게 나오게 돼요.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나타나거든요. 얘들이 받는 힘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힘을 지금 어느 방향으로 받니? 자기장 가지 전류 들어가잖아.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 얘는 어디로 힘 받는다고요? 아랫방향. 쟤는 자기장 가지 전류 나오지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이 힘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뱅글뱅글 돌겠죠.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자. AB 부분은 힘을 위로 받고 있죠. 맞습니다. CD 부분은 아래로 받고 있다. 힘내. 짜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전류 세기가 셀수록 회전 속도 빨라진다. 힘이 커지겠지. 전류 세기 클수록, 그지? 힘이 셀수록 회전이 더 빠르게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자, 회전 속도 빨라집니다. 맞습니다. 자, 사각형의 도선은 정류자 방향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 아니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시계 방향이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얘는 기, 디, 리가 답이 됩니다. 기디리. 자, 5번이 답입니다. 17번. 17분만 쉬면 17분만 쉬자고? 17번 할 땐 17분 쉬고 18번 할 때는 야 그렇게 따지면 조금 더 힘내가지고 20번 했을 때 20분 쉬다고 하는 거에서 조금 더 힘내가지고 32분. 그럼 수업이 끝났지 않아요? 자, 그리고 32분까지 32번 하고 그래 30분 쉬지 뭐. 물리만. 자, 클리닉 시간이 있구나. 자, 17번. 다 풀면 클리닉 시간 끝날 것 같아. 그럼 30분 쉬고 집에 가면 되겠다. 선생님 수업을 10시 50분쯤에 끝날 테니까 너희만 30분 쉬고 가. 선생님 퇴근할게.
응? 좋은 방법이지. 자, 애들이 이제 아침부터 와서 하더니 더운 날 실성했구나. 야,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학원 있으면 시원하잖아. 집에 있으면 에어컨이 있는데 네. 집에도 있고 있는데. 집에서 엄마가 에어컨 자꾸 끄잖아. 키는데요? 엄마가 에어컨을 왜 꺼요? 전기 폭탄 맞는데 요번에 에어컨 많이 쓰면은 전기 요금이 다른 달에 비해서 2-30만 원이 훨씬 더 높게 나올 텐데. 어떤 방은 키면 되죠. 방마다 다 틀진 않잖아요. 그럼 넌 방에 박혀 있을 거잖아. 우리 집은 거실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 방 가서 틀어놓고. 우리 집에 거실에 있는 하나만 더 그래서 거실에서 자. 그게 제일 시원해. 버스가 진짜 딱이네 이거. 버스? 지하철 이렇게.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은 많이 아파. 버스는 시원하. 버스는 햇빛이 들어오잖아. 지하철은 안 들어. 땅속으로 다니니까. 그냥 공동묘지 이런 데 한번 가면 시원하던데. 등골이. 아니 에어컨 거실에 타는 게 제일 쉬운 건데. 심지어 여기 자. 에어컨이구나. 17번. 야, 그나마 니네 행복한 거야. 학원에 선생님으로 처음 왔을 때는 학원에 에어컨이 없었어. 학생들이 선풍기 켜놓고 수업했어, 그때는. 왜들은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에어컨 있는 교실이 있고 없는 교실이 있었거든? 있는 교실 들어가면 신나지. 시원하니까. 근데 어떻게 어떤 교실이면 에어컨이 없고 어떤 교실은? 아, 요즘처럼 스탠드형 같은 게 없었고 옛날에는 벽하고 바깥에 유리창하고 뚫어놓은 형태의 에어컨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창문이 없거나 이러면 에어컨을 설치를 못했단 말이야. 선풍기 틀었다. 또 그 시절에는 정전도 잘 됐다. 오 재밌겠다. 가끔가다 정전된단 말이야. 우와. 근데 어떤 수업 한참 하고 있는데 정전이 됐어. 근데 전화해 보니까 한 3-40분 정전이 계속된대. 무슨 이야기? 그래갖고 촛불 켜고 수업했잖아. 근데 어떤 방은 에어컨을 켜 어떤 방은 에어컨을 켜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 너무 불공평한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방마다 더 있어야지. 창문 열어놓으면 그때도 시원하다고 느꼈어. 근데 더한 거 뭔지 알아? 그때 선생님이 다른 반 이제 그 중학생, 고등학생 아닌 애들 수업하는데 한 강의실에 한 70-80명이 들어가거든. 근데 에어컨이 없어갖고 선풍기 2대만 갖고 수업해. 그 반에서 여름에 수업하고 방학 때 수업하고 나오면 와이셔츠가 다 젖어. 그래갖고 그때는 러닝 셔츠하고 와이셔츠를 2-3개씩 갖고 다녔다. 땀나니까 계속.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방마다 하나씩은 있어야지. 응?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 교실에 70명 정도 있었는데 선풍기도 없었어. 그래갖고 산에서 내려온 산 조금 아래쪽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수업을 했지. 자, 17번. 그러니까 너희들은 굉장히 행복한 시절에 사는 거야.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림 가는 기전력이 1호 일정한 전지. 또 자체 인덕턴스가 자체 유도 개수가 L인 코일. 저항값이 어린 저항 그리고 전류계와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스위치에 변화를 주었을 때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거 한번 그렸을 거예요. 코일에 흐르는 유도 기전력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3번이 답이었죠. 3번이 답이었어요. 자, 17번. 다음 그림은 변압기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변압기 1차 코일의 가문수는 600회이고 150V의 전압이 연결되어 있으며 2차 코일은 가문수가 24회이고 자 그리고 저항이 2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 자, 이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단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없고 1차 코일은 모든 자석이 모든 자석이 2차 코일 속을 지나간 이상적인 아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변압기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되겠지. 변압기에 대한 식은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V2분의 V1이라는 녀석은 N2분의 N1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감은 횟수 V2는 몇 번 감겨 있대? 24번 감겨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V2는 24번 감겨 있고, 자, V1은 몇 번 감겨 있습니까? 600번 감겨 있대. 24분의 6 하면 60 하면 얼마가 될까 이거? 이거 25 15야. 25주 15 아니야? 25주 200으로 25죠. 25요. 25. 2.5배. 25 곱하기 그러니까 저기다가요. 4분의 1을 한 거에다가요. 4분의 1을 한 거에다가 100 곱하면 돼요. 그래? 자, 25래. 25만 맞아. 왜냐 25 곱하기 25가 625니까 맞아. 응. 15, 24 곱하기 15 하면 얼마인지 알아? 360이야. 응?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1.5. 1년이 365일이잖아. 360 잡으면 절기라는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절기는 15일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 근데 1년은 몇 절기가 있냐면 24절기가 있어. 그래서 15 곱하기 24가 360이야. 자, 25가 됐대요. 이때 가문수야. 전압의 비를 한번 살펴보자. 자, V1이 전압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V1이 150V라고 하고 V2는 모르잖아. 그지? V2분의 150이 돼버렸어. 자, 그러면 V1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되니? 25분의 150이 돼버리지. 그럼 얘는 몇 개가 들어가니? 6개 들어갑니까? 그래서 얘는 몇 볼트야? 6볼트야. 6볼트의 전압을 걸어줬는데 저항이 2옴이래. 그럼 전류는 얼마지? 전류 얼마? 전류 얼마야? 옴 법칙 3A가 되겠다. 5분의 V가 암페어예요. V는 그래도 저녁 타임은 1시간 반 타임이 아니고 1시간 20분 타임이잖아. 1시간 15. 아, 힘들어. 자, 19번 그렇게 힘들어? 그래, 선생님 생각해도 중1한테 10-10은 무리긴 하다. 그러니까 잠깐만 쉬어요. 서울에서는 5학년 애들도 하긴 하는데. 서울이랑 인천. 자, 1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저항이 어린 도체 막대가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 안에 폭이 L이고 디귿자 형태의 도선 위에 놓여져 있다. 이때 자기장 세기가 B이고 금속 막대를 오른쪽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기 위해서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어떤 것일까라고 했어요. 얘는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자, 잡아 당겨야 되겠지? 그쵸? 잡아 당겨야 해. 이거는 내가 작용하는 힘이고 얘는 어때? 안 나오려고 하겠지. 자, 이때 힘의 크기는 뭐였지? 기억나는 사람. 기전력은 뭐라고 외우라 그랬어? 브라보 브라보. 오케이. 누가 대답했어? 자, 전류는 뭐가 돼? 그 5분의 브라보 응? 뭐라고? R 8분의 브라보. 누가 대답했어? 저요. 야, 스카야. 이게 끝나더라고. 자, 힘 F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브라보? F는 K R분의 브라브라보 아니야? 뭐 분의? R R분의 브라브라보 브라브라보.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야, 소리는 인규 하나밖에 안 나는데? 어? 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다. 아, 거짓말 하지 마. 인규야. 좀 낮게 들리지 자, 그래서 오래된 건데 기특해서. 모를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얼분의 브라보 브라브라보.
자, 그리고 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야 되지?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되겠지. 당겨야 되겠지. 자, 20번 문제를 보자. 이게 19번 문제였어? 어이. 이게 18번이었어? 올. 저거 16번 맞지? 자, 20번. 다음 그림은 서로 평행한 두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자기력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단, 5점은 두 도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점 5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합쳐졌잖아. 그치? 맞아요? 둘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안쪽이 촘촘하지? 바깥쪽이 듬성듬성 있지? 그럼 도선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 나가는 방향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류 방향이 서로 어때야 돼?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겠죠. 첫 번째 있는 도선은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자, 뒤에 있는 도선은 C에서 D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왼쪽 도선은 A에서 B로 흐른다. 맞죠? 자,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양쪽이 대칭인 걸로 보아 같아요. 맞아요. 같아요. 자,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청력이 작용하죠. 밀어내는 힘이다. 그래서 리. 내 다리다. 노다리. 내 다리. 자, 21번 문제를 봅시다. 시간 이제 거의 다 했어. 우리 30분만 더 하면 끝이야. 아이들한테 고마워해야 돼. 애들이 30분에 들어왔잖아. 너 10분 땡 깠잖아. 응? 감사한 의미로 애들한테 한턱 쏘지. 빨리 죽기 좀 갖다. 빨리 탕후루 나서. 탕후루 내가 화이트 빌려줘가지고 안 사줘도 돼. 어씨, 야 탕후루를 많이. 아니 언제 빌려줬어? 빌려줘. 안 빌려줬어. 그것도 아니야. 빌려준 거야. 안 빌려줬어. 자, 21번 문제. 지가 먼저 화이트 빌려주면 탕후루 안 사줘도 된다 해서. 안 빌려줘. 아니 빌려줬어 화이트. 자, 21번. 다음 그림은 평면에서 대전입자가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대전입자는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직선 운동을 하고 또 균일한 자기장 영역 A와 B에서 원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게 된다. 자, 이때 자기장 영역 A에서의 원궤도의 반지름은 BS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우리 반지름 갖고 비교해 주면요. 어리라는 녀석은 좀 전에 계산했잖아. QB분의 MV라고 했어. 같은 입자니까 이게 다 같아. 자기장에 의해서 나타나. 자기장이 클수록 어리 어때? 작아지지. 맞아요? 자기장이 클수록 어리 작아진다라고 해. 그러면 A 영역에서의 자기장이 B 영역의 자기장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더 작았던 거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운동하는 입자가 플러스 전하일 때, 플러스 전하라고 할 때 영역 A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지면에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A에서는 지금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이때 전하가 무슨 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했지. 플러스 전하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할 때 힘을 아래로 받기 위해서는 자 한번 보자. 얘는 자기장 언제 몰라? 힘은 내려와. 운동 방향은 플러스니까 전류 방향이 되지. 그럼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되겠다. 왼손으로 해볼까? 자, 얘는 지금 힘을 아래로 받고 있지? 전류는 어떻게 하고 있니? 지금? 전류는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다. 더 불편한데? 자, 보자. 자, 얘는 힘을 아래로 받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지? 맞아? 지금 힘을 아래로 받고 있고 전류는 저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자기장이 어떤 방향이? 거꾸로 했다. 내려가고 쟤는 가고 있지. 그럼 자기장이 어떤 방향이니?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다. 그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고 전류 가니까 거꾸로 했다. 진짜 나오는 방향인데 거꾸로 설명했네. 다시 보자 이쪽으로. 얘는 지금 힘이지 내려온단 말이야. 전류는 어디로 가고 있니? 전류는 어디로 가고 있어? 이게 빌레나잖아. 얘가 전류란 말이야. 그지? 자, 얘는 아래로 가고 뭐 이래? 잠깐만, 안 맞아. 왜? 아까는 맞았는데 아래로 가지? 오지. 잘못됐구나. 이게 이렇게 되겠다. 그치? 반대 방에서 설명해서 손이 꺾였다. 그래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A 영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그치? 플러스 전환인데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근데 힘을 이쪽으로 받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자기장 방향은 얘는 힘 위로 가고 전류 이쪽으로 가잖아. 힘이 위고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가니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 갖는.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자, 얘는 자기장 방향도 서로 반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잠깐 일어서서 끄면 애들 다 자요. 자꾸 시계 본다고 시간이 빨리 갈까요? 보지 마. 안 보면 빨리. 그럼 답답할 때는 시간을 안 보는 게 최고예요. 야, 병아, 그러면 내가 안 보여. 윤규도 일어나. 그럴게. 그래 돼요? 넌 안 졸린데 왜 굳이? 쟤는 그냥 장난치. 졸립 장난치는 거야? 네? 관종이잖아. 얘는 그냥 장난치. 자, 한번 보자. 기억. 운동하는 입자가 플러스 전하일 때 자기장 A 영역에서 자기장 방향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대전 입자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기장 영역 A와 B에서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A라는 녀석은 얼분의 V 제곱인데 속력이 일정해. 그럼 반지름이 클수록 이게 작지. 맞아요? 그렇다면 반지름이 작을수록 크잖아. A에서의 가속도가 B에서의 가속도보다 어떻게 나타나? 크게 나타나지. A 부분에서의 자기장이 더 세고, 자기장 세니까 반지름이 작고, 반지름 작기 때문에 자, 가속도는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자, 가속도 크기는 A와 B에서 같지 않고 어디서가 더 크다? A에서가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자기장 영역 A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장 영역 B에서의 세기보다 세다라고 했는데 A가 더 세다 그랬지? A가 더 세다. 그래서 얘는 맞다. 그러면 기, 니, 디 다 맞네? 답은 그러면 3개까지니까 4번이 되겠다. 리. 자기장 영역 A와 B에서 자기장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고 했는데 반대인데? 뭐가 잘못됐지? 가속도 크기 같다. 니은이 아니구나. 쏘리. 기, 디, 리가 답이 되겠다. 기, 디, 리. 기다려. 기다려 했다고 지금 시연이는 기다리라는 줄 알고 잠깐 멈칫했어. 인간성을 포기하지 마. 자, 아무리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기다려 이러겠니? 에이. 저희 사실 뻔했지. 내가 몰라. 자, 22번을 살펴보자. 솔레노이드 형태의 저항기가 있다. 이때 저항기의 자체 유도 현상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솔레노이드 안에 철심을 넣는다. 이런다고 없어지진 않지. 자체유도 현상, 그지? 자, 솔레노이드를 같은 방향으로 이중으로 감는다.
이중으로 감게 되면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또 생기겠네, 그지? 그래서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자, 솔레노이드를 같은 방향으로 감수를 2배로 하면 더 세지겠지. 네. 자체도 개수가 더 커져. 자, 솔레노이드를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감는다? 한 번 더 감으면 한 번만큼 더 남겠지. 같은 값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x가 될 것 같고, 솔레노이드 주위에 동일한 크기와 가문수로 된 솔레노이드를 놓는다? 그럼 상호이동까지 같이 일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좋은 게, 자, 서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감아야 되는데. 한 번 더 간다. 잠깐만. 문제를 이런 걸 내주면 왜? 뭐가 아파? 수학 숙제 안 했는데. 자,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감는 게 주된 핵심 워드 같아, 그지?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면은 자체도 개수가 그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니까 감소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가장 나은 것은 누구야? 4번이 가장 나은데, 한 번 더 이거는 뭐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지. 없앤다, 감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찾아주면 되겠다. 자, 23번 그림. 자, 그림 가는 자체 유도 인덕턴스가 L인 코일과 전류계 스위치 기전력이 12V인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스위치를 닫는 순간 시간에 따른 전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스위치를 닫은 후에 회로의 전체 저항과 자체 인덕턴스의 크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닫는 순간에 전체 저항값은, 자, 닫는 순간에는 이런 값이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닫은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라고 봐야 돼. 전체 상황이 스위치를 닫은 후라니까 닫는 순간이 아니고. 자, 이때 회로의 전체 저항은 얼마가 돼 버리죠? 자, 지금 12V에 4A가 흐르니까 몇 옴짜리가 되지? 몇 옴이 됩니까? 자체 유도기 전력이 없어진단 말이야.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전류가 4A가 되는 거지. 12V니까 3옴짜리 저항이 되겠죠. 3옴의 저항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인덕턴스 값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5초 동안에 전류가 얼마큼 변했지? 2라고 하는 값은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야. 시간이 충분히 다 되었을 때까지 얘는 몇 볼트가 생기지? 자, 전체 12V가 돼버릴 거예요. 양단 간에 걸린 전압이 12V가 되고 L 곱하기 5초 동안에 몇 암페야? 3암페가 됐지. 그럼 L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 근데 1.5는 1.5.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잠깐만, 나도 12V 5초 동안에 0.8 15. 문제들이 잘 안 쓰는 형태, 이런 문제들은 나오지도 않는데 잘. 23번
자, 얘는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게 닿는 순간인가 봐. 오케이? 닿는 순간. 자, 그럼 따로따로 했어야지. 자, 닿는 순간이라 얘는 몇 초 동안? 1초 동안. 1초 동안. 기울기가 여기 얼마야? 기울기가 주어졌지? 너네 책은 어떻게 주어졌니? 자, 1초 동안에 4만큼 변한 거니? 네. 1초 동안 4만큼 변했대. 그럼 얘가 얼마가 되지? 3. 3헬리로 표현해 줘야 되겠다. 닿는 순간일 때 이렇게 봐야 돼. 이거는 좀 그렇다. 스위치를 닫은 후 닫는 순간 다 구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됐네요. 자, 그래서 얘는 3옴의 3헬리가 답이 될 것 같아. 2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원형 코일 A는 신호 발생기에 연결을 하고, 자, 코일 B는 교류 전압기에 입력 단자에 연결한 후 두 코일의 중심축을 일치시켰다. 자, 신호 발생기에 전원을 켜면 전압기에서 전압이 측정되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호 유도지. 자, 원형 코일 A에 직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도 전압기의 전압이 측정되진다. 자, 직류전의 변화가 생길 때만 생긴다라고 했지. 직류 전류라는 건 항상 일정한 전류 값인데 이게 흐를 때는 자, 얘는 아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신호 발생 중에 코일 A와 B를 서로 가까이 하면 전압계의 측정이 전압이 커지게 된다. 얘는 가까이 올수록 자기장이 많이 세게 들어오는 거지, 그치? 따라서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되겠고요. 자, 한편 코일 B의 가문수를 2배만큼 늘리면 전압계에 측정되는 전압도 커지겠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게 되니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자, 그럼 2번 하면 5번이 되겠네. 자, 코일 A 가문수를 2배 늘리게 되면 전압계에 측정된 전압 커지겠지. 맞아요? 그쪽에서 반응하는 자체 유도 계수가 커질 테니까 자, 상호 유도 계수 커져서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 D가 되니? 아니다. 기 D이? 잠깐만. 아, 니딜이? 흐르고 있을 때는 아니지. 니딜이. 또 내 다리가 됐네요. 자, 25번. 까만 거? 너는 수업 중에 볼펜 분해하라고 말라고. 너 도대체 수업 중에 뭐 하는 아이지? 윤경, 수업 중에 뭐 해? 진짜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영상도 하나도 안 보고 한 학기 내리 다 빠지고, 첫 교시 물리시간 뭐 금요일에 한다 그것도 오지도 않고 끝날 때 오고 끝나서 오고. 지금 겸이가 학원 다니는 목적이 뭐지? 윤경? 목적 없고 아빠가 막 강제로 가라니까 오는 거지. 응? 목표를 갖고 공부해야 돼. 다미는 나중에 큰 발명가가 될지 몰라. 교실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수면 도구를 만들어서 경험을 살려서 엄청 큰 부자가 될지 몰라. 여러분 휴대용 수면제를 가지고 있어요. 넌 뭐야? 딸랑딸랑. 시계추처럼 학교, 학원, 집 왔다 갔다만 할 거야? 자, 25번을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도체 막대 A와 B가 나란하게 놓여 있다. 이때 막대 A에는 일정한 전류 I가 흐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막대 B에는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3옴, 15옴인 저항과 가변장 전압 36V짜리 전원장치를 연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 수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선 A는 왼쪽 방향에 자기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서로 반대 방향이지.
자, A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B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류가 나타나네. 반대 방향이면 밀어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A는 왼쪽에 자기력 받는 거 맞습니다. 가변 저항이 3ohm이라고 하자. 그럼 3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하면 얼마가 되니? 3분의 1 더하기 15분의 1은 15분의 6이 돼버립니까? 15분의 6이면 얼마가 되죠? 5분의 2가 돼버리죠. 그럼 다시 역수 취하면 2.5가 되겠네. 그지? 2.5ohm이야. 2.5ohm 더하기 3ohm 하면 얼마지? 2.5ohm 더하기 3ohm 하면 5분의 6? 2.5 더하기 하면은 얼마가 돼? 5.5니까 2분의 11이지. 맞아요? 네. 계산 더럽다. 한번 얘기해 볼게. 자, 3ohm일 때 한번 볼게. 어리 3ohm이래. 그럼 둘이가 병렬 연결돼 있지. 그러면 15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돼버렸지. 그럼 15분의 1 더하기 5가 돼버리니까 얘는 15분의 6이 돼버렸고요. 약분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2가 되지. 따라서 2분의 5ohm이 돼버렸어. 그러면 자, 얘는 3ohm에 직렬 연결돼 있지. 그럼 2분의 11ohm이 되겠네. 그쵸? 한편 자, 몇 ohm짜리를 연결했대요? 다시 6ohm짜리 연결했어요. 15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30분의 2 더하기 얼마? 5가 돼버리니까 얘는 30분의 7. 그래서 얘는 7분의 30ohm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전류값이 2배 관계는 아니다. 그치? 맞아? 전류값이 2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력 세기, 자, 이런 관계는 아니다. 문제를 이렇게 더럽게까지 줘야 돼? 개똥 같은 쉐이드. 자, 아무튼 얘는 아니다. 가변 저항값을 증가시킬 때 도체 막대 흐르는 전류 세기는 점점 어떻게 되지? 저항값이 지금 증가했더니 얘도 증가한 거지. 2.5가 넘지 얘는. 그지? 4,7이 28이니까 4점 몇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자, 전류값이 증가하니까 힘의 값도 어떻게 되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체 흐르는 전류 세기는 감소하고 저항값이 증가하니까 전류 세기는 감소하고 또 두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이 보강되어 자기장이 세워진다. 서로 밀어내는 거 보니까 자기장이 한쪽 방향으로 보강이 되겠지.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디귿 맞고요. 리을 맞아요. 그래서 DDD 3번이 가장 나은 답 같습니다. 2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300g, 300g이 0. 몇 kg이라 해야 돼? 0.3kg이라고 해야 되겠지. 자, 중력가속도 10이라고 썼겠지? 그럼 아래로 얼마가 됩니까? 3N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게 무게라고 합니다. 이때 방향을 알 수 없는 5테슬라가 걸려 있어요. 자, 아랫방향에 자기장 5테슬라가 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도선의 장력이 0이 됐대. 도선의 장력이 0이 됐다는 것은 얘는 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지. 몇 뉴턴? 3뉴턴짜리 힘이 있다는 거야.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얘는 위쪽 방향 힘 받아야 돼. 전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위쪽 방향의 힘을 받는데 전류는 나오겠지. 오른쪽 방향이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지. 따라서 자기장은 어떤 방향?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갖게 된 거야.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갖게 됐다.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봅시다. 자, 전류의 세기까지 봐야 되겠구나. 자, 이때 도선 장력이 0이다. 즉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세기를 단위까지 써서 답해 보도록 하는데 이 길이가 얼마? 0.2m야. 중력과 자기력이 같으면 되겠지. 중력 얼마야? 3뉴턴은. 자기력은 B 곱하기 I 곱하기 L이거든요. 5 테슬라 곱하기 전류는 몰라. 길이는 0.2가 됐단 말이야. 이건 얼마가 돼? 1이지. 따라서 I는 몇 암페어? 3 암페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옵니까? 전류는 왼쪽 방향으로 나타나겠지. 자기장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지. 나오니까 니은이 되겠다. 자, 지면에서 나오는 니은의 전류의 세기는 3A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27번 문제인데 27번은 이따가 보자. 질문. 응? 전기 음식 언제 나가요? 이따가 나가겠지. 마지막 단원이지 이게. 15단원의 프로젝트. 안 할 거야. 프로젝트가 뭐야? 우주 최초의 입자 찾기, 입자 가속기. 할 필요 없어. 그 우주에서 나오는 입자들을 지금 강원도 쪽에서